안녕하세요. 영상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영상문화방송이 채널관리 소홀로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제일방송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제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리운 스타를 찾아서 제 2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5년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으며 1945년 일본 동경제국미술학원을 중퇴했고 귀국 후 고려영화사 미술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1946년부터 최인규 감독의 연출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영화예술협회라는 제작사를 세우고 자신이 각본을 쓴 악야 52년도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1954년 역시 자신이 제작을 겸한 다큐멘터리 코리아를 연출하였으며 이때 처음으로 최은희 배우를 기용하게 됩니다. 1955년부터 변순재 등과 서울영화공사를 설립하여 이광수 원작, 신상옥 감독으로 꿈을 제작했다. 서울영화공사 제작으로 무영타 57년, 지옥화, 어느 여대생의 고백 58년도, 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 자매의 화원 59년도 등을 연달아 감독하는데 특히 어느 여대생 고백이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도야가 발판을 만들었다. 신필름이라는 영화 사명을 제작할 무렵에는 이미 흥행성을 보장받은 감독으로 성장해 있었는데 로맨스 빠빠 60년도, 성춘양, 연상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폭군영산, 열렴은, 로맨스 그레이, 빨간 마우라, 벙어리 삼룡이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로맨스 빠빠는 김희창의 인기 라디오 드라마 방송국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요. 성춘향은 홍성기 감독, 김지미 주연의 춘향전과 같은 시기에 개봉하여 세계의 대결로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빨간 마우라는 일본 등지에서 수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필름과 신상옥 감독의 작품들은 1960년대 후반까지도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70년대부터 시장의 수축으로 인해 제작의 질적 수준 유지에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 1975년 검열 문제를 영화사가 폐업 조치에 처해지고 만다. 이후 1978년도 돌연 최은희가 납북되는 사건에 뒤이어 신상옥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두 사람은 김정일을 지원한 후에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세우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 탈출기, 사랑 내 사랑, 1984년도에 소금, 심청정, 불가사리 85년도 등을 만들었으며 망명기간 동안 미국 헐리우드의 신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닌자 키드 시리즈를 제작, 감독도 하게 되었습니다. 칼 폭파 사건을 다루는 마유미 90년도, 정치 영화를 표방한 정발 94년도 등도 탈북 후에 만든 작품들이고 1999년에 최은희와 함께 남한으로 연구 불국을 했으며 2003년 안양에서 신필름 영화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2006년 4월 지병으로 별세하였으며 유작으로는 신구 주연의 겨울 이야기 2004년도에 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를 대표하는 감독이자 제작자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으며 영화배우 최은희가 그 부인입니다. 다음은 신성일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나셨고 경북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가세가 기울어 서울에 올라와 청계천 근처에서 호떡 장사를 하던 중 고교 동창인 손시향이 가수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한국배우전문학원이었고 여기에서 김수용, 유현목, 김기영 등 감독들을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필름의 배우 공모에 응시하여 합격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성일이란 예명은 신필름 시절 뉴스타 넘버원이라는 영어 뜻을 한자 이름에 담아 만들어진 것으로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 1960년도 막내 아들 역할을 맡아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1962년
한운사의 인기 연속 방송을 영화화한 아낌없이 출연다에서부터입니다. 이 영화로 극동흥업과 인연을 맺은 이후 공전의 히트작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맨발의 청춘입니다. 이 영화를 전후로 아카데미 극장과 극동흥업 사이에 파트너십을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한동안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청춘영화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스타 배우로서 활약한 지 50년 만의 연기 기간 동안 출연한 500여 편의 출연작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아보자면 66년도의 만추, 66년도 초우, 67년도 안개, 68년 장군의 수염, 74년도 별들의 고향, 74년도 태양을 닮은 소녀, 길소뜸, 위기의 여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엄앵란 씨를 만난 영화가 아마 맨발의 청춘인가 그렇죠. 예. 그 이분은 그 강신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회의원에 도전하셨는데 강성일이라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 아마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강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요. 감독 제작도 하고 그러죠. 영화 감독 제작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제작하고 그다음에 어느 사랑의 얘기 나오미하고 신영일이 데뷔시키고 그렇게 주로 작품들 같이 많이 했는데 그 75년도가 그 사직동에 진공사 있을 때 거기서도 태백산맥인가 권영순 감독이 감독한 작품. 그리고 또 말 들어보니 신자 일자 들어가는 거는 다 그쪽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신일용, 신영일 그 다 신상옥 필름에서 이름 제작된 거죠? 아마 신성일 이분이 잘 되는 바람에요. 신필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이분은 상은 황금 촬영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많이 받으셨네요. 그 황금 촬영상 할 때도 그 세종 올 때 거기서 할 때도 자주 오시고. 말년에 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또 돌아가시기 전에 작품도 준비한 작품도 있었는데 제대로. 다음에는 양문 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923년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 개성이죠. 현 황해도를 옛날엔 경기도 개성이었네요. 양정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성보악극단을 시작으로 KPK 악극단, 희망가극단, 자유가극단 등에서 악극 활동을 했습니다. 1956년 한형모 감독님의 청춘상곡선에서 주인공 부담으로 출연하면서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양훈은 1955년에 상영된 뮤지컬 춤추는 리버티 항에서 양천석과 콤비를 이루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영화에서는 권영순의 오부자, 58년도 필두로 김아랑의 한 번만 봐주세요, 홀쭉이와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 흥부와 놀부, 박성호의 실례했습니다 등 두 사람을 주인공을 한 홀쭉이와 뚱뚱이 시리즈를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주연, 조연으로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나 1982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세댁 나팔을 불리기 시작한다 84년도, 팔도 주방장 등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1998년 10월 축한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어릴 적 TV로 보면 이 두 분들 홀쭉에 뚱뚱이로 코미디로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 드네요. 팔도 주방장, 7인의 말괄량이, 운수대통, 소문당 구두쇠, 당나귀 부업자, 심은석 감독 아닌가? 예, 남자와 기생, 팔도 사나이 등등 이런 주로 코미디 쪽에 많이 배우로 활동하셨네요.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는 작품도 있네. 오부자, 조용히 살고 싶어, 대심청전, 구봉서 이런 분들하고 많이 됐네요. 팔품 며느리. 그러니까 거기가 작품들이 이제 보면 이제 코미디 쪽에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윤양아 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으며 경희대 체육학과에서 유도를 전공하고 국가대표 선발전 준결승까지 올라갈 정도 유도 실력을 갖추었으나 영화 배우의 꿈을 품고 충무로 한국 배우 전문학원을 다니며 김수용 감독과 연을 맺어서 그래서 처음 출연했던 역할이
67년도 3월 산불에서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찰 셋 가운데 한 명으로 단역 출연했습니다. 이때 김수영 감독이 배우의 감정을 마르지 않는 좋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뜻에서 좋은 강물, 즉 양하라는 예명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날 김수영 감독이 다음 작품 빙점에서 조역을 맡으며 영화배우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 이후 동경특파원, 지하실의 7인, 30년 만의 대결 등 주로 액션 영화에 출연하며 액션 연기를 펼치는 한편 까치소리, 언제나 타인 등의 드라마에도 호연을 보여줍니다. 임권택 감독과 19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20여 편의 영화를 작업하였으며 김수영 감독과 1970년대 중반까지 10여 편의 영화에도 작업을 합니다. 1985년에는 한국영화인협회 영화배우분과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유도에 대한 열정도 버리지 않아 1990년대 중반에는 대한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유도 대표팀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국배우협회 명예회장도 하시고 유도회 부회장도 하시고 한일 유도협회도 뭐 부회장인가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TV 드라마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가 81세 나이로 그 미국에서 2021년도 9월 13일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신 걸로 됐네요. 본명은 윤병규 씨네요. 저랑도 이거 몇 작품을 같이 하셨는데요. 참 호탈하시고 참 좋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 가서. 예, 일본 오사카에 푸른밤 할 때 아주 일본 말씀도 잘하시고 참 좋은 분인데. 그 외에 뭐 저 파도 위에 엄마 얼굴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젊었을 때 얼굴이네요. 젊은 교차로. 이건 그 자꾸. 남과 북, 태백산맥 뭐 이런 데 출연하셨네요. 하여튼 좋은 분이셨다는 걸 기억하네요. 다음은 그 이일웅 배우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도 태어나셨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오셨으며 1965년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학사 배우들이 주축이 된 극단 가교의 동인으로 활동합니다. 가교 외에는 여러 극단을 거치며 국물 인사옵니다, 오이디푸스 왕, 한산섬 달밝은 밤에, 다이알 M을 돌려라 등의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고 1964년 KBS 탤런트 4기생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도 미스터리 흥분하다에서 미스터리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드라마 연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장르의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였지만 대중의 각인 속에 방공 드라마에서 북한군 역할에 큰 인상을 남겨 한 매체의 방공 드라마 공산당력의 50%를 차지할 만큼 방공 드라마의 북괴군 역 단골로 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화 연기는 64년도 이성구 감독의 장군의 수염 시작으로 마지막 대결, 잔류첩자, 옥내기, 야행, 깃발 없는 기수, 그들도 우리처럼, 살을 잃었다 등에 출연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교회에서 녹슨 세계 못이라는 모노드라마를 연기하여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방송과 영화의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 아마 뭐 북괴군 장교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또 평안도 한경도 사투리에 또 능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제 담도암으로 알고 계시다 2022년도 5월 10일 얼마 안 되셨네요. 사망하신 지가. 이일웅 씨. 예. 한경도 사투리에 좀 능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인민군 장교로.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그분이 안동 분인가 그래. 예, 안동하고 의성 쪽에서 안동 고등학교는. 예, 태어나시거나 아마 의성 쪽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안동 쪽으로 가시고 뭐 그랬었나 봐요. 젊었을 때 보니까 뭐 울지 않으리. 이때부터 북한군 잔류첩자 뭐 이런 걸 아셨네. 국방부 영화도 많이 출연했어요. 예, 유관순에도 나오고. 강민호 감독하고. 김동완에도 나왔네. 김동완. 상하이 브루스. 그다음 그 장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 참 성격이 강인하신 분로 알고 있습니다. 1920년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극장에서 본 악극에 매료되어 1939년 악극단 콜롬비아에 입단하고 그의 소속을 옮겨 만주의 악극단 칠성좌의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시 입대하여 일선 위문대 활동을 했고
전쟁 이후에는 연극단에서 활동하다 김소동 감독의 권유로 아리랑 57년도에 출연하면 영화 배우로 입문하게 됩니다. 나홍규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로 양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달려드는 미친 영진의 역할을 연기했으며 이 데뷔작에서 이미 뛰어나게 좋은 연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금년 영화계 중요한 소득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좋게 평가하셨네. 그러니까 바른말 잘하시고 좌우당은 성격이 강직하시고 그래. 네. 이후 노다지 61년도 돌아오지 않는 해병 63년 검은머리 등 액션 영화에서 성굵은 역할을 한 남성이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상처받은 모습은 공존하는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액션 배우였습니다. 1980년대 긴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만무방에서 호연의 아태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감독하고 같이 한 거냐? 작품. 아, 만무방 아니고 2005년도 4월 2일 날 세상을 떠나셨네요. 이분 액션 연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격이 강직하셔가지고 83년도인가 그 대종상 시상식에서 불의를 못 참으시고 그 생방송 중에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아마 영화인협회에서 제명당하고 아마 그런. 아니 근데 저 뭐 그 얘기는 바른 얘기했어요. 이분 제가 군대 첫 번째 휴가 나가려고 휴가가 아니고 첫 번째 보초 나가려고 했는데 그 중계 방송을 그 대종상 시상식을 보고 있는데 참 그러한 화면을 본 것 같아요. 그 뭐야 저랑 소록도 가서 한 그 강대진 감독 작품인데 그 사랑의 뿌리라고 한 그 뭐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참. 그럼 또 이분 또 배고픈 후배들을 위해서 뭐 살뜰히 챙기시고 후배들한테 아마 좋은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좋은 보여주 참. 그 인천 영화인협회 인천 거기 또 뭐야 고문으로 돼 있는가 그렇지. 아 지금 인천 영화인협회 고문으로 되어 계시고. 하여튼 이분은 뭐 영화계에서 굵직굵직한 선을 많이 남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미령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9년 2월 4일 경남 마성에서 출생하셨고 8세 때 임자 없는 자식들이라는 연극에서 첫 얼굴을 알렸고 1939년 극단 청춘좌에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배우 수업을 받았습니다. 영화 데뷔작은 이규환 감독의 갈매기 1948년도 이 작품에서 만난 제작자 이철혁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명실공한 대표작은 1950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과 56년 이병일 감독작 시집가는 날. 춘향전 성춘향 역을 맡았고 특유의 고전적 매력으로 관객들의 폭발을 여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955년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서울에서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하였으며 근자에 드물게 보는 대성황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합니다. 이 당시에 한극장에 30만 같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한극장에 300만도 넘지요. 인구 비율을 하면 300만도. 한 500만이라 봐도 한극장에. 10만이면 지금 1000만이야. 지금 1000만이죠. 한극장에서 그러니까 1년 내내 관객이 많았다는 거네요. 이후 그 오영진 히트곡 영화한 시집가는 날에서는 명지산택 몸종 이쁜 역을 맡아 순수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이 역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1957년 아시아 영화제 특별 희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동양적이고 고전적인 마스크 분위기로 얻었고 이후 안현철 감독의 양산도 61년도 감독의 마부, 유연목 감독의 성웅 이수신, 김수영 감독의 혈맥, 신상호 감독의 로맨스 그레이 1950년대 중후반과 60년대에 걸쳐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긴 전성기를 누렸었네요. 시집가는 날에서 이제 명지산택 몸종 이쁜 역을 맡아가지고 아시아 영화제에서 희극상을 수상하셨네. 1960년대 후반에 걸쳐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하셨으며 이철혁과 사별 후 1969년 재미동포와 재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조미령은 1981년 조문진작 두 여자 1981년도에 출연을 위해 일시 귀국하기도 하였다. 귀국 소감을 밝히며 그녀는 14년 전 미국을 떠날 때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국제전화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마구 떨렸다며 연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열정을 피력하게 됐습니다.
60년도 3회 부일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제4회 청룡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네요. 뭐 조미령 씨에 대해서 뭐좀 정우영 씨는 뭐 오래되신 분이라서 거기 가지고. 그래요. 예. 조미령 씨는 보는 내 가슴의 노래를 남종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시집간 날 이 사진들이 있는 견숙 부부, 장희빈 이런 데 출연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제 3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